손희정은 파주똑순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좀 많이 사실 들었거든요. 파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파주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살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파주를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앞에 이제 파주를 붙여서 파주똑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였고, 그리고 이제 좀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파주에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래서 큰맘 먹고 집을 장만해서 분양받아서 왔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받고 주민들한테 약간 감추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용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주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열병합 반대투쟁 저지 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지고 제가 맨 앞에 투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단체하고도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하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이신 윤우덕 의원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집회를 했어요. 도청에 와서. 그때 이제 그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하고 간다고 그래서 그냥 잠깐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마침 제가 그때 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본청 앞으로 가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막 사람도 쓰러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유치원은 아예 회계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은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건데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 나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죠. 집행부 부르고 가게끔 중재하고 그 과정에서 부지사와의 만남을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저는 정치는 이게 중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특히 의원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잘 엮어주려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집회가 무리 없이 해산이 되게끔 제가 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출산 세대잖아요. 저도 아이를 낳아본 엄마 입장에서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낳는 거는 10달만 고생하면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육인데 보육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 보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보육 정책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육이 정말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육 정책은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육 정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너무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어린이집은 학부모들한테 치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한테 또 치이고 경기도가 또 한 번 더 치고 이러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힘들고 근데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만큼의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육료 지원에 대한 거는 뭐 100% 지원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원이.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에 뭐 평가 인증해야지, 정기 뭐 점검 나온다고 나오지, 도에서 나오죠, 시에서 나오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맨날 그런 데 시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또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또 모자라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모든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 정책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GTX가 이제 착공 단계에 있어요. GTX A 노선이. 그래서 다행히 그거는 이제 문안이 되는 듯 했는데 차고지로 예정된 연다산리 그 부분에 제가 예전에 열병합발전소 투쟁을 했던 그 아파트예요. 교화 8단지 아파트. 거기 그 노선이 약간 거기 부분을 살짝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위치를 잡다 보니까, 기지창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아파트 밑으로 그런 것들이 지나가야 하느냐라고 또 그 8단지 주민들이 또 투쟁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원만하게 중재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현안이 있고, 그래서 GTX가 얼른 완공이 돼서 개통이 돼야 하는 그런 현안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조리 금촌 삼송에서 3호선 연장하는 그런 통일로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3호선 연장과 관련된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은 그 삼송에서 연결되는 조리 금촌선하고 그 다음에 대화에서 운정으로 오는 그 정도 두 가지 요게 또 현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 그 버스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신도시 지역에 너무 불편해서 민원이 진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거는 정말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고 그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내가 겪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시민이 아픈 곳을 대신해서, 대의 정치잖아요. 대신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